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9일 새벽 모닝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 좀 얘기해 보겠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거를 법제화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300명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금 총 숫자가 300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입력이 매우 높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경기도가 2018년 10월 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수원의정부 파주 이런 도의료원에 CCTV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마자 그것도 여야 모두에게 300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걸 한다? 잘 아시죠? 본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그 7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는 국회의원 300명한테 이러이러한 당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좀 주제 넘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또는 어떤 것을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만약에 편지를 전부 썼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 입장,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일개 경기도지사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퍼져나가서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300명 모두한테 편지를 보냈다?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이게 이제 이재명식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식 정치에 대해서 저는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의원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기가 뭔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편지를 해서 뭘 당부드린다고 써? 뭐야 이거? 말은 안 하지만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식 정치 방식, 이 부분에 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이재명식 정치의 다른 면, 이면을 보면 장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오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는 것, 그게 좋게 보면 질주하는 모습이고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저하고 비슷한 관점이라면, 이 사람은 좀 뭔가 전략 전술에 능한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능한데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도 부탁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 그건 알겠는데, 이 CCTV 설치라는 것이,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라는 것이 말이죠, 우선 의사협회에 대단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요. 결국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환자라고 그럼 다 찬성하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실이라는 거는 환자는 대개의 경우 뭐 마취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얼굴을 가렸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있는 것인데 그걸 CCTV로 딱 찍었을 때 그 보안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일부 의료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수술실 내에서 황당한 짓을 한다 하는 이것도 일부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의료진이 거기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환자들의 사진이나 이 CCTV를 가지고서 장난을 친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건 예를 들어서 CCTV가 설치를 안 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봤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방식이니까 옳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300명한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부 내가 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에 미친 거는 뭐 그거는 이재명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의사협회나 아니면 일부 불편해할 환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논쟁적인 이슈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은 전략적으로 길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술은 발달했으되 전략은 부족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뭐 지금 몇몇 그 민주당 의원들 1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안 발의한 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서 19, 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류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비슷하죠. 뭐 20대 국회에 뭐가 어떻게 됐는데 21대 국회는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요 마치 국회의회 군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비틀어서 보면 이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표시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곧바로 그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이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느냐 이 얘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앞에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율을 억제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만 부동산 가격을 잡은 나라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런 진단 저는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바로 방식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정부의 지금 그렇잖아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말 들어. 이 얘기인데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당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얼마나 또 불편하고 반감을 가질까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논평. 글쎄요. 이걸 조금 속도 조절을 했으면 아마 호평을 받았을 수 있는데 과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료들의
그 부동산 기득권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네. 이게 엄밀하게 봐서 대통령은 선량한데 관료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이 정부가 지금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청와대가 전혀 몰랐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청와대가 다 결재한 거죠. 결재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뜻인데, 자, 대통령은 뜻이 선량한데 관료들은 거기에 기득권 이해관계가 물려 있어서 안 될 거다. 그건 결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과 관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대통령, 관료, 국토부 모두 다 불편해할 일이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일부 국민들의 그래 저처럼 그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조절한다는 게 이 뜻이 맞아 라고 동의를 하겠죠, 일부 국민들이.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은 그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관료의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얼마나 불편해할까. 이게 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난 이후 며칠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의원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친분이 나하고 거의 없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뵐 일이 없었다. 그분은 엘리트 출신이고 나는 변방에서 흑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 하다가 성남시장을 한 게 전 다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너는 엘리트, 나는 흑수저. 그러니까 서민들은 나를 지지해야 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 지금 그래도 당내에서 유일하게 몇 달 동안 지금 독주해오는 이낙연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직격탄 날리는 시점이 바로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을 받은 그 직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직후입니다. 16일 날 받았으니까 17, 18 이틀간 벌어진 일입니다. 이틀간. 그래서 제가 과속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마치 뭐 전방위로 사격을 하는 듯한 이런 양상은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특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문 핵심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도 있지만 적이 또 굉장히 많다. 이게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 성공을 거두는 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있는데 저는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뭐 김경수 경남지사를 뭐 무죄로 만들든가 지금 저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다든가 아니면 다른 친문 후보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완전히 각을 설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더욱더 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근데 친문 후보를 안 만들어내거나 못 만들어낸다면 친문들은 고민이 시작되고 궁극적으로는 친문이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친문이 별도의 후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는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이런 과속 때문에 아마 친문과는 여전히 친문과는 본인이 뭔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겠지만 여전히 친문과는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부상 이것이 친문한테는 그리고 민주당한테는 그다지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